72세의 사토 코이치코는 사이타마의 작은 맨션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아침에는 6시에 일어나 따뜻한 물을 마시고 작은 베란다에 식물에 물을 줍니다. 그런 매일이 마치 시계바늘처럼 조용히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큰 소리가 없습니다. 냉장고의 낮은 모터 소리와 벽시계의 초침만이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코이치코는 슈퍼에서 사온 반갑 반찬을 데워 작은 식탁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세상을 떠난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네요. 그렇게 말을 걸어도 물론 대답은 없습니다. 그래도 말을 걸지 않으면 방의 고요함에 삼켜질 것만 같았습니다. 창밖에는 봄 끝자락에 비가 가늘게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맨션의 가로등이 젖은 도로에 비쳐 흔들흔들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코이치코는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복도 구석에서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회색 고양이였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고 마른 몸을 작게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망갈 기색은 없이 그저 가만히 코이치코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어쩌다가 이렇게 됐니? 고양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눈빛만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코이치코는 한 번 방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관여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지요. 이 나이가 되면 이별이 무서워집니다. 또 소중한 것을 잃을 바에는 처음부터 가까워지지 않는 편이 낫다. 어느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분 뒤 정신을 차려보니 그녀는 작은 수건을 들고 다시 현관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잠시만이야. 비가 그칠 때까지만이니까. 그렇게 말하자 고양이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럽게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코이치코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이 아주 조금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집 안에 있다.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공기가 달라지는군요. 고양이는 소파 옆에서 몸을 둥글게 말고 안심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빗소리만 가득했던 방 안에 작은 기척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코이치코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왠지 조금 시끌벅적해졌네요. 밖에 비는 여전히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코이치코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이유는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보니 어제의 회색 고양이가 빈 접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중에 놓아두었던 우유를 깨끗하게 다 마셔버렸던 거죠. 아직 있었네요. 코이치코는 자신도 모르게 웃어버렸습니다. 고양이는 도망가지도 않고 그저 작은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가 조심스러워 보여서 마치 자신과 닮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코이치코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어제의 비는 그쳤고 주택가에는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쳤어. 이제 가도 돼. 그렇게 말을 걸어도 고양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파 옆에서 몸을 둥글게 말고 가느다란 눈으로 이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곤란하네요. 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코이치코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말하는 아침이 언제 이후였을까요? 그날 코이치코는 근처 슈퍼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양이용 물건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작은 캔이라면 먹을지도 모르겠네. 장바구니 안에는 저렴한 고양이 캔 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고양이는 현관까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코이치코는 가슴 깊은 곳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나? 고양이는 대답 대신 작게 울었습니다. 쉰 목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방 안에 잘 어울렸습니다. 코이치코는 생각에 잠긴 듯 주저앉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름을 붙이면 정말 가족처럼 되어버린다. 그렇게 생각하니 무서웠던 거죠. 또 사라져버리면 어쩌하지? 또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리면?
하지만 그날 밤 식사를 마친 뒤 고양이가 테이블 아래에서 조용히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코이치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밀크는 어떤가? 고양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얗지도 않은데 이상하네. 그렇게 말하며 코이치코는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웃은 뒤 그녀는 조금 놀라고 있었습니다. 이 방 안에서 자신의 웃음소리를 들은 것이 정말 오랜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계 소리만 들리던 방 안에 조금씩 생활의 소리가 돌아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밀크가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나 있었습니다. 코이치코의 생활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고양이의 모습을 찾는다. 슈퍼에 가면 오늘은 뭘 먹을까 하고 생각한다. 그런 작은 습관들이 조용한 일상에 다시 색을 되돌려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낮이 지나도록 TV를 켜놓던 방도 이제는 밀크가 움직이는 소리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코이치코는 맨션 앞에서 이웃 여성에게 말을 걸렸습니다. 최근에 고양이 키우시죠? 같은 층에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네, 비 오는 날 갑자기 오게 되었네요.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코이치코는 조금 놀랐습니다. 자신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후에 코이치코는 밀크를 안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봄바람은 부드러웠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조용히 나이를 먹어갈 줄 알았어. 고양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코이치코에게는 도쿄에 사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연락은 1년에 몇 번뿐이었습니다. 서로 조심하다 보니 조금씩 거리가 생겨버렸던 거죠.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코이치코는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하면 민폐일지도 모른다. 바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밀크가 앞발로 살며시 그녀의 손을 건드렸습니다. 코이치코는 작게 웃으며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다정했습니다. 있잖아, 우리 집에 고양이가 왔어. 전화 너머에서 아들이 조금 웃었습니다. 엄마가 고양이? 왠지 상상되네. 그 말만으로도 가슴 깊은 곳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랫동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던 상대였는데 고양이 이야기만은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던 겁니다. 전화를 마친 뒤 코이치코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밀크, 너는 정말 대단하네. 밀크는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조용히 코이치코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日本語で内容を確認しながら再度聞いてみてください. 72세의 사토 코이치코는 사이타마의 작은 맨션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아침에는 6시에 일어나 따뜻한 물을 마시고 작은 베란다에 식물에 물을 줍니다. 그런 매일이 마치 시계바늘처럼 조용히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큰 소리가 없습니다. 냉장고의 낮은 모터 소리와 벽시계의 초침만이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코이치코는 슈퍼에서 사온 반갑 반찬을 데워 작은 식탁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세상을 떠난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네요. 그렇게 말을 걸어도 물론 대답은 없습니다. 그래도 말을 걸지 않으면 방의 고요함에 삼켜질 것만 같았습니다. 창밖에는 봄 끝자락에 비가 가늘게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맨션의 가로등이 젖은 도로에 비쳐 흔들흔들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코이치코는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복도 구석에서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회색 고양이였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고 마른 몸을 작게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망갈 기색은 없이 그저 가만히 코이치코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어쩌다가 이렇게 됐니? 고양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눈빛만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코이치코는 한 번 방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관여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지요. 이 나이가 되면 이별이 무서워집니다.
또 소중한 것을 잃을 바에는 처음부터 가까워지지 않는 편이 낫다. 어느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분 뒤 정신을 차려보니 그녀는 작은 수건을 들고 다시 현관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잠시만이야. 비가 그칠 때까지만이니까. 그렇게 말하자 고양이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럽게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코이치코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이 아주 조금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집 안에 있다.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공기가 달라지는군요. 고양이는 소파 옆에서 몸을 둥글게 말고 안심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빗소리만 가득했던 방 안에 작은 기척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코이치코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왠지 조금 시끌벅적해졌네요. 밖에 비는 여전히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코이치코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이유는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보니 어제의 회색 고양이가 빈 접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중에 놓아두었던 우유를 깨끗하게 다 마셔버렸던 거죠. 아직 있었네요. 코이치코는 자신도 모르게 웃어버렸습니다. 고양이는 도망가지도 않고 그저 작은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가 조심스러워 보여서 마치 자신과 닮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코이치코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어제의 비는 그쳤고 주택가에는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쳤어. 이제 가도 돼. 그렇게 말을 걸어도 고양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파 옆에서 몸을 둥글게 말고 가느다란 눈으로 이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곤란하네요. 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코이치코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말하는 아침이 언제 이후였을까요? 그날 코이치코는 근처 슈퍼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양이용 물건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작은 캔이라면 먹을지도 모르겠네. 장바구니 안에는 저렴한 고양이 캔 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고양이는 현관까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코이치코는 가슴 깊은 곳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나? 고양이는 대답 대신 작게 울었습니다. 쉰 목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방 안에 잘 어울렸습니다. 코이치코는 생각에 잠긴 듯 주저앉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름을 붙이면 정말 가족처럼 되어버린다. 그렇게 생각하니 무서웠던 거죠. 또 사라져버리면 어쩌하지. 또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리면. 하지만 그날 밤 식사를 마친 뒤 고양이가 테이블 아래에서 조용히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코이치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밀크는 어떤가? 고양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얗지도 않은데 이상하네. 그렇게 말하며 코이치코는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웃은 뒤 그녀는 조금 놀라고 있었습니다. 이 방 안에서 자신의 웃음소리를 들은 것이 정말 오랜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계 소리만 들리던 방 안에 조금씩 생활의 소리가 돌아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밀크가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나 있었습니다. 코이치코의 생활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고양이의 모습을 찾는다. 슈퍼에 가면 오늘은 뭘 먹을까 하고 생각한다. 그런 작은 습관들이 조용한 일상에 다시 색을 되돌려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낮이 지나도록 TV를 켜놓던 방도 이제는 밀크가 움직이는 소리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코이치코는 맨션 앞에서 이웃 여성에게 말을 걸렸습니다. 최근에 고양이 키우시죠? 같은 층에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네, 비 오는 날 갑자기 오게 되었네요.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코이치코는 조금 놀랐습니다. 자신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후에 코이치코는 밀크를 안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봄바람은 부드러웠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조용히 나이를 먹어갈 줄 알았어. 고양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코이치코에게는 도쿄에 사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연락은 1년에 몇 번뿐이었습니다. 서로 조심하다 보니 조금씩 거리가 생겨버렸던 거죠.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코이치코는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하면 민폐일지도 모른다. 바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밀크가 앞발로 살며시 그녀의 손을 건드렸습니다. 3-2. 코이치코는 작게 웃으며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다정했습니다. 있잖아, 우리 집에 고양이가 왔어. 전화 너머에서 아들이 조금 웃었습니다. 엄마가 고양이? 왠지 상상되네. 그 말만으로도 가슴 깊은 곳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랫동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던 상대였는데 고양이 이야기만은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던 겁니다. 전화를 마친 뒤 코이치코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밀크, 너는 정말 대단하네. 밀크는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조용히 코이치코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物語の中に出てくる単語です。再度ご確認してみてください。 멘션, 떠나보내다, 베란다, 반복되다, 모터, 초침, 반찬, 고요함, 삼키다, 끝자락, 가로등, 일렁이다, 복도, 그림자, 웅크리다, 기색, 올려다보다, 눈빛, 관여하다, 존재, 가까워지다, 수건, 조심스럽다, 따뜻해지다, 기척, 시끌벅적하다, 부엌, 꼬리, 조심스럽다, 담다, 주택가, 햇살, 가느다랗다, 바라보다, 가벼워지다, 장바구니, 저렴하다, 마중, 쉰 목소리, 어울리다, 생각에 잠기다, 가족, 사라지다, 소중하다, 식사, 조용히, 웃음소리, 생활, 돌아오다, 습관, 일상, 색을 되돌리다, 충분하다, 이웃, 표정, 밝아지다, 눈치채다, 안다, 부드럽다, 웃음소리, 외아들, 연락, 조심하다, 거리, 망설이다, 민폐, 건드리다, 다정하다, 자연스럽다, 번호, 웃다, 창밖, 꼬리, 흔들다, 곁, 말없이, 흐르다, 외롭다, 익숙하다, 조용하다, 마음, 분위기, 안심하다, 움직이다, 울리다, 따르다, 조용히, 바라보다, 가슴, 이상하다, 혼자, 세월, 차갑다, 감싸다, 느껴지다, 스며들다, 천천히, 머무르다, 위로, 기다리다,